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이 더 준비되어 있는데요. 윤여민 이사의 픽부터 소개해드립니다. 종근당과 롯데정보통신, 아세아제지, SM, ISC 이렇게 5가지 가져오셨고 정태근 이사의 픽은 한세실업, 롯데관광개발, 화신,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BCNC 이렇게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이 종목들 가운데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자, 두 분이 이렇게 좋은 종목을 더 엄선해서 10가지 가지고 오셨습니다. 시청자분들 보셨죠?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이 있으시면 이 종목 내가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추가 매수할까요? 아니면 계속 끌고 가도 될까요? 이렇게 질문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관심이 생기신 종목의 매수가, 목표가, 전략, 중기, 단기로 어떻게 끌고 갈까요? 알려주세요 라고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두 분이 어떤 종목을 더 가지고 오셨을까요? 준비된 종목, 윤여민 이사님의 6번째 종목으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6번째 종목 종근당 한번 좀 말씀을 종근당.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제 좀 상당히 급등을 했습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기술 수출 관련된 부분들 상당히 좀 호재가 좀 나왔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노바티스의 한 1조 7천억 정도의 기술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 좀 뉴스가 나오면서 사실 좀 급등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와는 좀 별개로 실적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양호하게 나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일단은 현재는 추정이긴 합니다만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한 472억 정도가 좀 추정이 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그래도 약 한 20% 정도 좀 성장 예상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좀 서프라이즈를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실적 관련된 부분도 상당히 좋은 부분들 여기에 좀 앞서 말씀드렸던 기술 수출 관련된 부분들까지 계속 호재가 좀 터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주가 같은 경우는 급등의 흐름은 좀 나오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좀 변수를 보게 된다고 하면 좀 이제 올해 말에 좀 계약이 만료되는 K캡 지금 국내 공동 판매 계약 관련된 부분에서 연장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논의 중이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 결과를 좀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좀 이를 좀 보수적으로 놓고 좀 내년에 대한 부분들 좀 컨센서스를 좀 계산한다 하더라도 특히 이제 매출 같은 경우 한 1조 5천억 정도, 영업이익 같은 경우 1,700억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수적으로 봐더라도 올해 대비했을 때 내년 같은 경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5% 이상의 좀 성장세가 예상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종근당까지 6번째 종목으로 소개받아봤고 이번에는 정태근 이사님의 종목 알려주세요. 네, 6번째 종목은 한세실업입니다. 한세실업. 네, 일단은 경기 둔화 우려감 이런 얘기들이 아직도 여전히 꾸준히 네. 작년 중반기부터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미개 소비는 여전히 견조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아시겠지만 청단 글로벌을 말씀드려서 광군제 얘기도 드렸는데 블랙 프라이데이도 이제 11월 23일 좀 예정이 돼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저는 상당히 좀 크다라고 좀 보고 싶어요. 언론이 아니죠. 이런 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미국 자국민 4,000명을 대해서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연말에 어느 정도 이제 쇼핑 지출 금액을 예상을 하고 있느냐라고 질문했는데 $1,650 정도 이제 이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한 220에서 230만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상당 규모거든요. 이게 이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비교를 하더라도 이게 그때 당시엔 $1,496 정도였는데 그거 대비해서도 한 150달러 정도 많은 수준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 대비해서도 한 15% 정도 소비를 더 늘리는 수준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유동성이라든지 그리고 자금력이 이제 받쳐다 보니까 소비가 좀 상당히 견조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런 것들을 기반해 가지고 이제 의료주를 좀 봐야 되는데 또 세부 내용 항목을 보게 되면 가족을 위한 의료 그리고 가구 등의 지출을 또 어느 정도 더 많이 늘리겠느냐라고 하는데 25% 이상 늘리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료주는 또 당연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가 상품뿐만 아니라 중저가 의료 브랜드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대표적인 OEM 기업인 한세실업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세실업까지 소개를 받아봤습니다. 자, 이번에 윤여민 이사님 다음 종목이요. 네, 7번째 종목은 롯데정보통신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IT 쪽에서 제가 볼 때는 좀 어떻게 보면 상승세에 대한 부분들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결국 지금 3분기 실적 관련된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올해 지금 3분기 같은 경우 영업이익 뭐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의 좀 성장세가 예상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룹 내에 좀 프로젝트에 관련된 부분들이 좀 증가를 하면서 결국 이제 수주가 좀 늘어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올해 자체로 좀 성장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 얼마나 지금 어떻게 보면 지속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룹사 내에서 지금 IT 투자가 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투자 확대에 따라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뭐 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데이터 센터 가동률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결국 이제 수익성 개선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같이 한번 좀 체크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자회사라고 할 수 있는 전기차 부분의 어떤 충전 관련된 부분도 고성장을 좀 지속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 본업도 좋고 특히 이제 자회사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고속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결국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도는 상당히 높다. 다만 그런 상황에서도 주가 자체는 좀 상당히 하단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볼 때는 반등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려보면서 결국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IT 쪽 여기에 뭐 전기 충전까지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롯데 정보통신까지 소개를 해주셨어요. 자, 이번에 정 이사님의 다음 종목 소개해 주세요. 네. 다음 종목은 이제 롯데 관광개발입니다. 레몬트리님이 이거 내 종목이다라고 귀 쫑긋 세우고 네. 들으시겠답니다. 네. 하세요. 아, 또 2초 잡아먹네요. 네. 그 롯데 관광개발은 그 8월 달에 이제 중국 관광객 유입 이 기대감으로 해가지고 상승이 나왔었다가 이제 시장 조정과 함께 가파르게 또 네. 하락이 나왔었는데 이제는 흑자 전환 기대감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롯데 관광개발도 아시겠지만 공매도 그 잔고 순위 상위 또 올라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공매도 금지 수혜주 이런 부분 측면에서도 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10월달 카지노 순매출이 이제 198억 원을 기록을 하게 되면서 역대 두 번째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3분기 카지노 매출이 상당히 괜찮아요. 1분기 163억, 2분기 316억인데 네. 2분기 316억 대비해서도 65%나 성장한 수치라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분기 첫 500억 원대 진입을 하게 되면서 상당히 큰 폭의 어떤 매출 성장성이 이루어졌는데 이게 결국 중국 관광객이 유입이 되게 되면서 이게 매출 효과로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호텔 쪽 같은 경우는 373억 원을 기록을 하게 되면서 월 평균 100억대 어떤 매출이 현재 찍히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래서 비용 출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좀 많이 해소가 됐다는 점을 좀 감안을 해보게 된다라면은 아마 3분기에는 조심스럽지만 흑자 전환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3분기 같은 경우는 이번에 중국 관광객 유입이 되게 되면서 특히나 이제 많은 매출 좀 기대가 됐었고 이런 부분도 이제 순이익이 또 기대가 됐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흑자 전환 보시면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롯데 관광개발까지 설명 들어봤습니다. 자, 윤여민 이사님의 종목 바로 가겠습니다. 네, 8번째 종목 아세아제지 한번 좀 아세아제지? 말씀을 좀 네.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골판지, 원지, 그다음에 판지, 상자 같은 뭐 제조를 하는 뭐 골판지, 원지 쪽에서 보게 네. 된다면 거의 뭐 제가 볼 때는 점유율 같은 경우가 상당히 뭐 75% 이상 좀 올라가 있는 회사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뭐 표면지 기술을 좀 바탕으로 해서 표면지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50%를 좀 차지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독점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회사가 최근에 좀 이제 골판지 시장에 좀 저렴한 가격 여기에 더해서 순환 자원 측면에서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어떤 그런 평가를 좀 받고 있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 캐파를 좀 늘리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청주시 내 지금 이제 골판지 신규 공장을 2026년에 건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결국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한 약 2천억 정도의 지금 비용이 지금 투자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2026년 공장이 설립된 이후에 좀 매출이 가동하게 된다고 하면 현재 매출의 20% 정도는 분명히 좀 책임을 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최근에 좀 적극적으로 주주환원 정책을 좀 하면서 주가에 대한 리레이팅 같은 경우도 같이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특히 3월에 정기 주총에서 액면 분할에 관련된 부분들 또 시가 배당률 같은 경우도 좀 올릴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그러한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이 회사 같은 경우 주주 친화 정책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 2년간 400억 규모의 지금 자사주 취득 발표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제가 볼 때 상승 업사이드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땡! 좋습니다. 아세아 제지까지 소개를 받아봤고요. 자, 이번에는 정태근 이사님의 종목은 뭘까요? 네.
일단 이제 현대차 그룹의 이제 낙수효과가 기대가 될 만한 종목들 2개 연속해서 화신, 네. 한국타이어 테크놀로지 좀 준비를 했는데요. 솔직히 자동차에다 그게 참 이렇게 힘을 좀 냈으면 좋겠는데 이게 상당히 힘이 없어요. 그래서 화신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주가 바닥권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준비를 좀 했는데요. 그 현대차 그룹이 미국에서 10개월 동안 그 전기차 친환경 관련된 그 차를 7만 7천 대 정도 일단 판매를 했습니다. 제가 여기 전기차를 빼먹고 그 원고를 좀 드렸는데 전기차 판매가 7만 7천 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월 달부터 10월 달까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작년 1월 달부터 10월 달까지가 5만 대 정도 팔렸거든요. 그거 대비해 보게 되면은 뭐 25%, 50%가 넘는 성장세가 올해도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외 속에서 잘 팔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현대차 그룹은 좀 영향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 완성차가 아닌 아래쪽 낙수효과 기대가 될 만한 부분이 뭐가 있을까 좀 찾아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이어 쪽하고 화신 쪽이 좀 보이더라고요. 화신은 특히나 그 하이퍼캐스팅 여기에 좀 수혜주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현대차 그룹이 아시겠지만 2026년도부터 하이퍼캐스팅을 도입을 하거든요. 도입 발표를 했는데 그렇게 된다라면 이제 차체라든지 샤시 쪽이 좀 수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제 샤시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화신 그리고 차체 같은 경우는 성화이텍 이쪽 좀 정해진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이퍼캐스팅을 도입을 하게 되면서 화신이라든지 성화이텍 같은 경우는 이런 모멘텀들이 해가지고 주가가 좀 턴이 되는지 여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화신 그래서 이런 그 하이퍼캐스팅 도입 어떤 수혜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 싶고 땡. 네. 여기까지 네. 하겠습니다. 자, 화신 자동차 관련 종목을 하나 더 소개해 주셨어요. 자, 바로 가겠습니다. 윤여민 이사님. 네, 9번째 종목 SM 한번 좀 말씀을 SM.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최근에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뭐 실적이라든지 어떤 본업보다는 약간 외부에 좀 리스크가 좀 많았었는데 결국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을 좀 지나면서 결국 이제 본업에 대한 부분들 다시 한번 집중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SM 같은 경우는 엔터 4사 중에서 제가 볼 때 실적이 좀 어떻게 보면 상저하고에 대한 어떤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실적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3분기 같은 경우는 뭐 영업이익 한 526억 정도가 좀 예상이 되면서 제가 볼 때는 2분기 연속으로 최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다가 분기 역대 최대 앨범 판매량이 한 900만 장이 좀 예상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앨범에 대한 판매량까지도 뭐 레버리지 효과가 좀 분명히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결국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뭐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외부적인 요건 여기에 더해서 SM 같은 경우는 좀 카카오의 어떤 개별적인 이슈까지 있으면서 주가 자체는 좀 많이 좀 하락했던 부분이 있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좀 이제 바닥을 짚고 좀 다시 한번 올라오는 모습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여기에 더해서 지금 본업과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 뭐 공연 기획이라든지 뭐 이제 BM이랑 팬클럽 같은 지분이 많이 추가가 되면서 결국 비핵심 자산을 좀 어느 정도 매각하고 여기에 따라서 자회사에 대한 수익성 개선이 되고 있는 모습들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반등의 여건을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 미국 레이블 파트너십까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SM 엔터주 하나 또 소개해 주셨어요. 자, 이번에 정태근 이사님의 9번째 종목입니다. 네, 9번째 종목은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 네. 이렇게 말씀드릴 건데 최근에 이제 금호 타이어가 실적이 잘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 타이어도 이번 실적이 좀 좋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화신하고 그다음에 지난주인가요? 지지주 전에 말씀드린 에코플라스틱 요 두 개 좀 같이 에코플라스틱도 좀 보시라고 말씀드릴게요. 그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 3분기 영업이익이 3,964억 원을 기록을 하게 되면서 기존 예상치보다 48% 더 많이 나왔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6%가량 성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적이 나오다 보니까 이 어찌 보면 저항대를 볼 수 있겠죠. 이제 2022년부터 저항대가 되고 있는 4만 1,000원대를 돌파하는 어떤 근거가 된 것이 아닌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용적인 측면을 보더라도 18인치 이상 고인치 타이어 비중이 43%까지는 올라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비싼 제품을 많이 판다라는 거죠. 현대차가 실적이 잘 나오는 게 결국 SUV라든지 전기차 같은 비싼 차량을 많이 팔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오는 건데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그런 맥락을 좀 같이 맞춰 나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친환경차, 전기차 같은 경우는 공차 중량이 아무래도 내연기관차보다 무겁기 때문에 타이어의 내구성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인치 고성능의 타이어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한국 타이어가 그런 부분 상당히 좀 잘 공략한 것이 아닌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뭐 현대차 그룹에도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화신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현대차 그룹도 전기차를 미국에서 상당히 많이 팔고 있기 때문에 뭐 수혜가 되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의 폭스바겐, 현대차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또 새로운 납품처를 만들었습니다. 중국 쪽 같은 경우는 이제 BYD가
그 테슬라보다 더 많이 판매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BYD를 새 고객사로 추가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한국타이어앤 테크놀로지까지 좋은 실적 발표한 종목으로 하나 더 소개해 주셨고요. 자, 이번에 윤여민 이사님의 마지막 종목인데 ISC 가져오셨잖아요. 네. 유튜브에서 아리랑님이 네. 윤 이사님 ISC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고 몇 년간 오랫동안 보유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네. 여러 가지 뭐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떴을 때 매수를 많이 했고 평균 단가가 네. 10,000원 이하시라 합니다. 10,000원 이하. 예. 그리고 네. 향후 성장성 어떻게 보시는지 이 ISC에서 지금 수익이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요즘 시장에서 좀 트레이딩 손절을 하면서 잘 대응을 하고 있는데 ISC가 더 갈 수 있을지를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ISC가 지금 10,000원 평단가 이하였다고 하면 지금 네, 이제 수익이 엄청 많이 8월 달에 나오셨는데. 최고 이제 126,000원, 7,000원 찍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11배 수익이 났죠. 네. 그 상황에서 다시 한번 지금 정고점을 도전하는 모습인데 텐베거가 10배까지는 가지 않을까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목표가를 좀 말씀드렸고요. 일단은 AI에 관련된 제가 볼 때는 종목 중에 뭐 한미반도체에 이어서 ISC도 상당히 좀 많이 거론이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실리콘 러버 결국 이제 소켓에 대한 수혜는 계속해서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러버 매출액 같은 경우는 내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한 2천억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올해 기준 대비 내년 지금 100% 성장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사이클에 대한 부분들, 점진적인 반등도 예상이 되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D램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면서 여기서 이제 DDR5 관련된 쪽까지도 같이 한번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 여기 뭐 HBM 같은 경우는 당연히 좀 수혜가 예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결국 이제 내년 같은 경우 P와 Q의 증가가 모두 제가 볼 때는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제 올해에 대한 것보다는 내년의 어떤 실적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내년의 매출액 같은 경우 한 2,800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뭐 올해 대비 내년 같은 경우 한 62%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지금 3분기부터 증설에 대한 부분들 좀 투자가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다시 한번 전고점을 향해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ISC 이렇게 정고점 한번 재도전할 수 있을 거다라고 의견 주셨으니까 아리랑님 잘 반영을 하셔서 대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정태근 이사님 마지막 종목이죠. 저도 마지막 종목 IT 쪽인데 BCNC라는 종목을 준비했거든요. BCNC. 그러니까 ISC 같은 부분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 무작정 많이 오래 갖고 있다라는 부분들보다는 코로나 때 시기 때 정말 이게 폭락 때 잘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래도 위기 때 폭락이 나왔을 때 들어갈 때 조금 이제 기다리시게 되면은 네. 수익이 많이 나는 경우 많거든요. 그래서 이분 좀 축하드린다 말씀드리고 싶고 그 최근 HBM 관련돼 가지고 계속 IT가 좀 이슈가 되다 보니까 IT 섹터의 어떤 그 새로운 수혜주가 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계속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2 한미 반도체, 뭐 이스페타시 같은 종목들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최근에 뭐 솔브랜 같은 종목도 말씀드리고 오늘 BCNC 같은 종목도 말씀인데 이런 종목들이 좀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에서 주목을 받으면서 그래서 후보군으로 한번 BCNC 같은 경우도 이제 리스트 업을 좀 하시는 차원에서 준비를 좀 했어요. 그 미세 공정 상당히 이제 앞으로 많이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뭐 다단으로 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미세 공정이 상당히 많이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뭐 EUV 같은 경우 장비 같은 경우도 좋은 것들 많이 들어온 상황들인데 이 반도체형 합성 쿼츠 국산화 소재 QD 9 플러스 개발을 완료를 하게 되면서 최근에 이제 뭐 국내 반도체 기업 두 곳으로 납품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SK 하이닉스를 왜 H사라고 하는지 아직까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H사가 하이닉스 같은데 상당히 기사를 보다 헤맸거든요. 네. 국내 H사가 어디가 있지 고민데 결국 알고 보니까 이게 다른 언사는 SK 하이닉스를 공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11월 달부터 SK 하이닉스 쪽으로 QD 9 플러스 소재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QD 땡. 9까지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은 어쨌든 뭐 삼성전자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BCNC까지 네. 두 분이 IT 종목으로 마지막을 장식을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이 탑픽 종목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소개해주신 종목 중에 탑픽과 간단하게 가격 전략 제시해주면 되시겠습니다. 네, 윤 이사님부터. 탑픽 종목은 ISC 좀 ISC 말씀을 좀 주셨어요?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뭐 전고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일단은 뭐 1차적인 목표가로 10만 원 정도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7만 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ISC 아까 아리랑님이 질문 주셨는데 10만 원까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리랑님이
수익을 자랑하려고 댓글을 쓰신 거다라고 또 쓰셨어요. 자, 다음은 정 이사님 종목 뭡니까? 저는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입니다. 네.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는 43,000원에서 45,000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일단 5만 원 보고 있습니다. 5만 원 보고 있고 손절가는 41,000원 이렇게 좀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두 분 ISC와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를 탑픽으로 골라주셨으니까요. 시청자분들 오늘 시장에서 조금 더 이 종목들 자세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종목들 많이 가지고 찾아와 주셔야 됩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